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끝까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는 주제는 60대, 70대 남성분들께서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만 숨겨왔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혼자 해결하는 것이 정말 몸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만약 이 질문이 잠깐이라도 떠오른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이 60세를 넘어서 심지어 70대에 이르렀을 때 혼자 스스로를 해결하는 행위가 과연 몸을 소모시키는 일일까요? 아마도 이 질문은 많은 신사분들께서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차마 입 밖으로 묻지는 못했지만 늘 궁금해하셨던 주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종종 어른들이나 이웃을 통해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행동은 건강에 매우 해롭고 한 번 할 때마다 원기를 크게 잃으며 나중에는 몸이 망가져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르게만 이루어진다면 이 행위는 전혀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중년과 노년의 남성에게는 오히려 가치 있는 건강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관리의 관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의문과 막연한 죄책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절제된 자위가 가져다주는 예상 밖의 이 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저는 둘러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온 안전하고 효과적인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직접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바셀린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이는 민감도를 완화하고 원하는 만큼 시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뒤에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의학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자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김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정반대로 배워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원기를 잃고 나중에는 몸이 상해 일어설 수 없게 되며 나이가 들면 전립선 문제도 생기고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정말 모두 틀린 이야기인가요? 이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부분은 과거 시대의 잘못된 인식일 뿐이며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의 오해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절제된 자위는 해롭기는커녕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이 점은 남성이 자신의 몸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어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편안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 점은 지속시간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부산에서 한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62세였고 아내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새롭게 만난 분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었지만 조루 문제로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혼자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박 선생님, 파트너와 가까워질 예정 시간보다 2-3시간 전에 한번 자위를 해보세요. 다만 반드시 절제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두 부위의 민감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일종의 둔감화 훈련 효과가 생기고 과도하게 빠른 반응을 줄여 실제 관계에서의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3달 후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밝아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자친구도 생겼고 성생활도 만족스럽고
관계가 점점 깊어져 결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두 번째 이점입니다. 조루 문제를 완화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위는 발기 능력과 유지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반저 근육은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약해지고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방출, 즉 사정은 사실 특정 근육군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유사하며 남성기 해면체의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주 3에서 5회 정도의 사정을 유지하는 남성은 평균적인 성기능 상태가 더 양호하고 발기각도 역시 보다 이상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조모 씨는 68세로 이미 은퇴했지만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매우 탄탄합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부부가 오랜 세월 조화를 유지해온 비결은 꾸준한 관리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한 운동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절제된 해소가 주는 이점은 분명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장점만 이야기하고 조건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김 박사님, 가끔 자위를 하는데 말씀하신 효과는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끝나고 나면 허전하거나 약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효율적인 방식에 대한 오해 속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위는 단순히 급하게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몇 가지 작은 요령만 알아도 과정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효과를 확인했던 방법 몇 가지를 솔직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바세린 활용법은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곤도 자극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흔히 이야기되는 냉본 자극을 가정에서 간단히 응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깨끗한 차가운 수건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 다음 차가운 수건을 사용해 남성기 끝부분에 아주 짧은 시간만 가볍게 데워줍니다. 이때 반드시 10초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처럼 따뜻함과 차가움의 대비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 흥분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음을 피부에 직접, 그리고 장시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은 처음 시도하면서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얼음을 수건에 싸지 않은 채 사용했다가 피부에 동상이 생겨 며칠 동안 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원래 민감도가 매우 높은 분이라면 이러한 자극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무리해서 시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맞는 방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리듬 두드리기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보다 직접적인 접근입니다. 손으로 남성기 몸통을 아주 가볍게 두드려주는 방식인데 반드시 부드럽게 해야 하며 과도한 압력은 피해야 합니다. 두드리는 리듬은 천천히 시작해 점차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으시면 됩니다. 힘 조절이 중요하며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약하게 시작한 뒤 점차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진동 자극이 반복되면 쾌감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처음에는 통증이 걱정되어 힘을 거의 주지 못했지만 요령을 익힌 후에는 오히려 흥분에 더 쉽게 몰입되고 만족감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강하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멍이나 조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바로 바세린 보조법입니다. 바세린은 흔히 겨울철 피부 보습제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되는 안전한 윤활제입니다. 윤활력이 뛰어나 이러한 관리 과정에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고 깨끗한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를 준비합니다. 바세린을 콩알 크기 정도 덜어 봉지 안에 넣고 손가락으로 봉지의 안쪽 면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그 다음 남성기를 봉지 안에 넣습니다. 비닐과 바세린이 결합되면 미끄럽고 촉촉한 환경이 만들어져 보다 자연스럽고 현실감 있는 감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피부에 상처가 생길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전반적인 경험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재사용할 경우 세균이 번식해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아깝다는 이유로 봉지를 다시 사용했다가 염증이 생겨 가려움과 통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둘째, 바세린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제조되어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향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부위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바세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 정리하기 번거롭고 이불이나 시트를 오염시키기 쉽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처음에는 생활용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소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효과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손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했으며 쾌감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 그럴 바에는 그냥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사분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약국에서 콘돔을 구입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집에 있는 깨끗한 비닐봉지와 바세린을 활용하는 방법이 보다 편리하고 은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의 차이도 있습니다. 바세린은 점도가 높아 윤활 효과가 오래 지속되며 개인이 원하는 만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돔에는 보통 수용성 윤활제가 얇게 도포되어 있어 촉감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과 편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도구 보조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드럽고 익숙한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감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이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아래에 받치고 골반을 가볍게 움직여 남성기가 베개나 이불 표면과 자연스럽게 접촉되도록 합니다. 이때 압력과 소재가 주는 다양한 촉감이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물건은 반드시 청결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에 세탁하거나 햇볕에 충분히 말려 소독한 뒤 사용하는 것이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 중에는 세탁하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했다가 피부 질환에 걸려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항상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거친 물건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린 후 꼭 강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절제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절제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후에 남성기에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뻐근하고 정신이 지나치게 나른해져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는 횟수가 과도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빈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는 위생의 원칙입니다. 행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보조도구를 사용했다면 그 역시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균이 민감한 부위로 침투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위가 결코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독처럼 반복되어 업무나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대학생은 자위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학업에 소홀해졌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성적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관심과 도움으로 생활을 서서히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 사례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와 함께 성건강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이자 상호 존중의 과정입니다. 배우자나 파트너와 가까워질 때에는 반드시 감정을 살피고 충분히 소통해야 하며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식기 위생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면 소재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피하고 음주는 줄이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습관들이 사실은 장기적인 성건강을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결국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젊고 체력이 왕성한 사람은 일주일에 2-3번 정도여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년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60을 넘긴 나이라면 한 달에 1-2번만으로도 이미 매우 바람직한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피로가 누적되지 않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불편함이나 부담이 느껴진다면 즉시 조절해야 합니다. 자위는 삶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어야지 결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들 외에도 남성의 생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특히 지속력과 지구력을 높이는 데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예로부터 보약보다 좋은 것은 올바른 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남성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줄 뿐 아니라 부부 생활에서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남성의 성건강, 특히 지구력과 시간 지속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굴입니다. 굴은 예로부터 남자의 음식이라 불려왔는데 그 이유는 굴의 아연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남성의 활력과 성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연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성관계에서의 지구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굴은 생으로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섭취할 수도 있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구워 먹거나 찌거나 죽으로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3번 정도 한 번에 3-4개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이 차가워지거나 소화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한 55세 남성은 매주 2번 굴죽을 먹는 습관을 약 3달간 유지한 뒤 전반적인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구력뿐 아니라 정신이 맑아지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인삼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기운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지속시간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삼을 섭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로 달여 마시거나 술에 담가 마시거나 얇게 썬 생인삼을 그대로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경우 하루 기준으로 건삼은 약 2g 내외, 생삼은 약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불면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63세 남성은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마신 결과 성 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일상 전반에서 의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조로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몬드는 볶아서 섭취하거나 아몬드 우유로 마시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0에서 25알 정도로 작은 한 줌이 적당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58세 환자분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주 피로를 느낀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몬드를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했고 약 석 달 후 다시 찾아와서는 시간이 길어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으며 전반적인 활력이 살아났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발기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시간도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어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체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어는 구이로 먹거나 팬에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회로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정도 한 번에 약 100에서 150g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61세 환자는 연어와 채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뒤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부부 생활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균 항염 작용을 통해 전신 건강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남성의 성 건강 측면에서 마늘은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 시 피로가 빨리 오는 것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하루에 작은 쪽 기준으로 2-3개 정도를 생으로 먹거나 볶음이나 구이, 국물 요리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마늘을 술에 담가 하루에 작은 잔 1번 정도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환자는 매일 마늘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 이후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남성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부부 생활에서도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성 건강을 강화하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식습관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아연을 공급하고 인삼은 기력을 보강해 지구력을 높이며 아몬드는 혈액순환과 정신적 활력을 개선하고 연어는 혈류와 근육 건강을 지원하며 마늘은 몸을 안쪽부터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함께 유지한다면 60대와 70대가 되어도 남성의 활력을 충분히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식습관 역시 절제와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위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식품들은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조리 방법도 간단해 남성의 성 건강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힘과 자신감은 단순히 젊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때 자신을 잘 관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보충이나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성 건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 역시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들이 성 건강을 약화시키고 성관계 시간을 단축시키며 나아가 더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습관과 그로 인한 해로움, 그리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중년과 노년에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담배가 폐와 심혈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이 남성의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각종 유해 화학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남성기로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발기력이 약해지고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은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임 위험을 높이며 전립선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키웁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온 분들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에 피우는 담배개비 수를 조금씩 줄이거나 무설탕 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방식으로 금연에 성공한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를 활용해 강한 의지로 이 과정을 버텨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62세 남성은 금연 후 1년이 지나자 호흡이 훨씬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침실에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듬주입니다. 소량의 레드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때로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음은 성 건강에 있어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 기능이 손상되고 테스토테론 생성이 감소하며 발기장애와 성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오히려 흥분이 커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후에는 몸이 빠르게 피로해지고 경우에 따라 조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습관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한 번에 한두 잔을 넘기지 않는 식입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녹차나 탄산수, 과일 주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났던 한 58세 남성은 원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소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후 명절에만 한두 잔 정도로 줄인 결과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한 생활입니다. 수면은 몸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시간이며 여기에는 테스토테론 생성도 포함됩니다. 자주 늦게 자고 잠이 부족하면 테스토테론 수치가 낮아지고 성 건강도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을 새우는 생활이 반복되면 신체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해져 성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밤 7, 8시간 충분히 잠을 자는 남성은 수면 시간이 부족한 남성보다 발기력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 시간도 더 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며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65세 남성은 과거에 축구 경기를 보느라 새벽 1시 50분까지 자주 깨어 있었고 그 결과 남성 기능이 점차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한 뒤 몇 달 만에 50대 시절의 활력을 되찾았다며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체의 유연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소홀히 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며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는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악화시켜 남성기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혈류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으며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나 가벼운 체조, 수영, 요가, 태극권과 같은 무리가 없는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만났던 한 70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걷기와 요가를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몸은 탄탄하고 정신은 맑았으며 부부 생활 또한 여전히 만족스럽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남성기로 향하는 혈류를 방해함으로써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복부 비만과 당뇨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질환들 역시 성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튀김 대신 찌거나 구운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것이 당길 때는 사탕이나 과자 대신 과일이나 소량의 꿀을 섭취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60세 환자는 구운 음식과 탄산음료를 매우 좋아했지만 식단을 보다 건강하게 바꾼 뒤 불과 3개월 만에 체중이 5kg 이상 감소했을 뿐 아니라 성기능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습관을 줄이거나 없애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늦게 자기,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남성의 활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침묵의 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며 나쁜 습관을 줄여나간다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되살아나며 정신 또한 한층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침실에서의 시간만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성기능을 돕는 음식들을 보충하며 해로운 습관을 개선해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에 접어든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성이 단순한 생리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은 감정적인 연결이며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요소입니다. 절제된 자위,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네 가지가 바로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50대, 60대, 나아가 70대가 되어서도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 적어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체질과 생활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며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서로에게 배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전해드릴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고 남성의 성건강에 관한 더욱 유익한 지식을 꾸준히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늘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떤 나이에서도 남성의 활력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